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제 4.2, 시력 터빈의 반동도를 구하는 것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제 이렇게 풀어 놓을 테니까, 시험 공부할 때나 혹은 다른 학습할 때 많이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보도록 합시다. 네, 예제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쉽진 않은데요. 스테이터 입구, 그 다음에 런너 입구, 런너 출구의 면적이 모두 같다고 하자. 물이 스테이터 입구에, Q는 어떻게 보면은 속도 삼각형에서, 블레이드의 속도 삼각형에서 Q는 보통 절대 속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Q0가 2m/s의 속도로 방사상으로 들어오고, 절대 속도 Q1은 10m/s, 각도 베타는 베타1은 10도로 스테이터의 날개를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가 있고 런너가 있다면 보통 이렇게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죠. 스테이터하고 런너. 스테이트의 출구 조건은 바로 이제 런너의 입구 조건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스테이터 출구에 그 물의 절대 속도 Q1은 10m/s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방향과 이루는 각도, Q1과 회전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이제 10도를 이루면서 스테이터 날개를 지나가고 또 이 런너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반경 R이꼴 R1인 입구에서 런너의 속도는 접선 방향으로 U1이고 그 다음에 런너에 대한 물의 상대 속도는 방사 방향으로 W1이다. 돼 있어요. 그 런너 입구인 거죠. 그 런너 입구에서 접선 방향으로 U1 이게 이제 이 런너 블레이드가 도는 방향이 U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런너에 대한 물의 상대 속도는 방사 방향으로 이제 W1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Q1이 10m/s로 10도인 접선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U1은 회전 방향이고요. 뭐 물론 R1, 오메가1 이렇게 될 텐데 회전 속도 오메가라면 그리고 런너에 대한 물의 상대 속도가 이제 오메가1인데 W1인데 이제 방사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제 입구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구 조건, 런너의 출구에 대한 속도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방사 방향으로 Q2의 속도로 런너에서 배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사 방향으로 Q2는 절대 속도라고 했죠. 배출되고요. 낙차가 11m일 때 반동의 각도와 반동도와 수력 효율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읽어보면 그림도 없고 이걸 어떻게 푸나 이게 걱정스럽긴 한데요. 나도 사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더 풀어주는 건데요. 예제 4.2에 대한 이 풀이를 보면 살짝 그래 좀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와 같은 그 터빈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와 같은 터빈이 있다고 하면 할까요? 이와 같은 터빈이 있었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방사 방향하고 이제 접선 방향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접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향이에요.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향, 그 오메가가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선 방향의 수직인 방향이 이제 방사 방향이 되는 거죠. 지금 다시 그림을 보면 이 Q1이 10m/s로 들어오고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스테이터 입구에 그 절대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스테이터 입구의 절대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유량에 관한 정보를 좀 주고 있는 거죠. 2m/s에다가 스테이터 입구의 면적을 곱해주면 그 유량이 되는 거죠. 어쨌든 Q1이 10m/s, 베타가 10도니까요. 이게 지금 10m/s로 들어오고 있고요. 베타1 이게 10도인 거예요.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 정보를 보면은 오메가1이 방사 방향으로 배출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메가1이 지금 방사 방향은 아니죠. 조금 기울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문제는 이렇게 방사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 대표를 하면 지금 방사 방향으로 오메가 W1만큼 속도가 들어오고 있고요. 입구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런너라고 하면 런너 입구, 뭐 블레이드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어쨌든 방사 방향으로 이제 상대수가 되고 있고요. 이 회전은 이렇게 하고 있죠. 회전은 접선 방향이니까 이게 오메가 1이 되겠죠. 네. 어, U1 그죠? U1. 그 다음에 U1과 V1을 합성한 그 토탈
절대 속도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선 방향과 이루는 각도, 접선 방향과 이루는 각도 이게 이제 10도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방금 그림으로 나타낸 저기 입구 영역이라고 돼 있는 부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Q1 이 부분이요. 입구 영역 보면 Q1, U1, W1 이렇게 지금 이거는 블레이드 입구, 이거는 이게 이제 런너가 되는 거. 물론 위에는 이제 스테이터가 있겠죠. 스테이터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방사 방향으로 이제 Q0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스테이터 출구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스테이터도 블레이드 형태인데 뭐 그러지 않는다면 Q1으로 이제 방사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런너에는 지금 뭐죠? 이거는 블레이드의 회전하는 결국은 얘는 R1 오메가가 되겠죠. 회전하는 속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상대 속도. 뭐 상대 속도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블레이드에 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물이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관측자가 바깥에서 사람이 이렇게 공유를 좀 해볼까요? 조그맣게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관측자가 바깥에서 바라볼 때 이 런너로 들어가는 물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사람이 이 블레이드에 탔어요. 이렇게 블레이드에 타가지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물이 블레이드로 들어오는 방향은 이렇게 W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이제 속도 삼각형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이런 유체기계나 이제 또 풍력 터빈이든 뭐 비행기 날개든 아니면 자그마한 어떤 유체기계든 이렇게 바라볼 때 늘 속도 삼각형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절대 속도, 그다음에 상대 속도, 그다음에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속도, 이 세 개를 항상 유념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출구에 대한 정보가 있죠? 출구에 대한 정보를 잠깐 보면, 출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방사 방향으로 Q2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방사 방향으로 Q2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정도 정보만 조금 주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라면, 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방사 방향으로 Q2만큼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런너의 회전 속도죠. 오메가 곱하기 R2. 물론 R1과 R2가 틀릴 수 있으니까 U1과 U2는 틀린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블레이드 날개 위에서 탔을 때 바라보는 이런 속도가 바로 이제 오메가 W2가 되겠고요. 특별히 뭐 각도는 여기 주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출구 쪽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Q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방사 방향으로 Q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보통 Q2라고 보통 쓰죠. 입구는 보통 1번, 출구는 2번 이렇게 쓰니까요. 그리고 U는 이렇게 되겠고요. U는 지금 어쨌든 속도는 틀리지만 방향은 이 접선 방향이니까 이게 U2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만큼이 이제 이 W2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W2의 방향이 되겠죠. Q2 U 지금 방향이 이쪽 방향이 맞고요. 이 방향은 이렇게 방향 좀 이상한데요. 방향이 이게 90도인데 90도를 이루면 방사 방향이니까 90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두 개를 합력을 해주면 Q2가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잘못 그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게 W2는 이렇게 맞으니까, 그렇죠? 그 두 개를 합쳐야 되니까 이거를 이쪽 방향 U2는 맞죠? 이쪽은 방향은 같죠, 얘랑.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게 W,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래서 W2 상대 속도하고 U2를 합쳐야지 이게 Q가 이렇게 되니까.
자, 출구의 그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방향이 90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얘는 반동도로 구하라고 하는 거죠. 반동도. 반동도는 우리가 그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랬어요?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이 터빈 블레이드가 하는 웍, 전체 웍 중에 터빈 블레이드가 하는 그 전체 웍 중에 압력 변화에 의해서 하는 웍,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수력 터빈은 하나는 임펄스 터빈, 충동 터빈, 그러니까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터빈 블레이드를 이렇게 쳐서 때려가지고 그 충격으로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그러한 팔턴 수차 같은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압력 변화로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미는 거하고 때리는 거 틀리죠. 이렇게 때리는 거는 충격 터빈, 이렇게 압력차로 밀어주는 거가 이제 반동 터빈인데요. 그 성분 중에서 이와 같이 밀어내는 압력차에 의해 가지고 터빈을 밀어내는 압력차에 의한 영향도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바로 반동도겠죠. 그래서 반동도가 굉장히 큰 거는 이제 우리가 보는 팬 날개,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이제 케플란 터빈 같은 이런 그 블레이드의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이제 반동도가 굉장히 큰 거고요. 펠턴 수차처럼 버킷처럼 이렇게 버킷으로 돼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임펄스 터빈,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충격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블레이드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프랜시스 터빈이었죠. 그래서 반동도가 굉장히 큰 그 터빈은 이제 뭐 케플란 터빈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쓴 펠턴 수차. 그래서 이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압력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죠. 우리가 여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속도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에 관한 정보를 속도에 관한 정보를 좀 바꾸려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좀 사용할 거예요. 물론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얼한 유체, 프릭션이 없는, 점성이 없는 유체에 성립하는 그런 법칙이 한데요. 아주 가까운 벽면을 제외하고, 블레이드 아주 가까운 벽면을 제외하고는 점성 유체의 영향이 아닌 그 아이디어란 유체로 가정을 해서 얘를 풀이를 해주면 베르누이 법칙이 압력과 온도에 관한 압력 분들, 속도와 압력에 관한 법칙이니까 이와 같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Q1과 Q2는 방금 이 속도삼각형에서 그린 이 Q1과 그 다음에 출구에서의 Q2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반동도를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 Q1과 Q2 사이의 관계, Q1 제곱과 Q2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들 이 속도 삼각형을 보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죠. 물론 그건 벡터이긴 한데요. 이 방향입니다. 조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스칼라형이죠. 그래서 Q1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잘 알죠? Q1의 제곱은 U1의 제곱 더하기 W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Q2의 제곱, 여기에서요. Q2의 제곱이 뭔가 표현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Q1 제곱에 Q2니까 뭔가 Q2가 좀 표현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처음에 그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입구, 그러니까 처음 단서가 뭐냐면 스테이트의 입구 면적과 런너의 입구 면적, 런너의 출구 면적이 모두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입구 면적과 런너의 입구 면적, 스테이트의 출구 면적이, 런너의 출구 면적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mass conservation, 질량 보존 법칙을 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질량 보존 법칙. 그럼 입구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얼마까? 터빈의 스테이트로 들어가는 물의 입구하고 런너로 입구, 그 다음에 런너에서 빠져나가는 그 물의 유량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테이트로 들어오는 물의
질량은 속도 곱하기 에어리어죠. 그 에어리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0로 합시다. Q0, A0. 그렇죠? 얘는 지금 뭐랑 같냐면 방사상으로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지금 이 W1이니까 얘는 런너 입구에서 보면 W1A0 왜냐면 면적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또 뭐랑 똑같아요? 얘는 Q2가 이제 방사상으로 빠져나온 거죠. Q2A0 이렇게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질량은 보존되니까요. 매스 컨서베이션이고 매스 컨서베이션이라는 거가 바로 이제 이게 UA죠. UA 이거로 컨스턴트한 값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면적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럼너 입구에서의 속도, 세이터 입구에서의 속도하고요. 그다음에 럼너 입구에서의 속도, 상대 속도죠 얘는. 네. 런너 출구에서의 속도가 서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 얘하고 세 개 같으니까 이 오메가 1 대신에 W1, Q2를 대입해주면 U1 제곱 플러스 Q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아까 조금 원했던 Q1과 Q2 사이의 관계가 나왔는데요. 정리해 보면 Q1의 제곱 빼기 Q2의 제곱이 바로 U1의 제곱과 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웠던 그 에너지, 이제 토탈 에너지를 보면 이 터빈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터빈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는 물론 이제 이 런너에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런너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그 오일러의 그 터빈 방정식을 이용하면, 오일러 터빈 공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E를 한번 계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일러 터빈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죠. E는 우리가 입구와 출구의 앵귤러 모멘텀의 차이니까 U1, Q1 사인 베타 1 그렇죠? 마이너스 U2, Q2 사인 베타 2 이게 그 보일러의 터빈 방정식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베타 2 아까 이 출구 쪽 여기 이 각도 베타 2가 바로 여기인데 이게 90도예요. 90도. 그래서 코사인 베타 2가 이제 코사인 베타 2 90인데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없어져서 얘는 U1, Q1 코사인 베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2는 다음에 이 Q1은 지금 뭐죠? Q1 코사인 베타 1 Q1 코사인 베타 1 Q1 코사인 베타 1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베타 1이었죠 아까.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바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Q1 코사인 베타 1, Q1 코사인 U1이에요. U1. 그렇죠? Q1 코사인 베타 1, U1. 이만큼이 U1이야. U1. 그래서 얘는 U1의 제곱이에요. 사실 U1의 제곱. 그렇죠? U1의 제곱이다. 2가.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 빨간색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반동도 R은 1 마이너스 대입해 봅시다. 2배의 아까 2가 U1의 제곱이었죠? U1의 제곱. 그 다음에 Q1 제곱 빼기 Q2 제곱. Q1 제곱 빼기 Q2 제곱도 U1의 제곱이에요. 편하게.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0.5. 반동도는 0.5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수력 효율인데요. 수력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구해라. 문제인데 수력 효율은 이거에 비하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에타 수력 터빈의 효율 에타는 약간의 유도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사용되면 GH. 실제 이제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분에 뭐 효율이라는 건 뭐죠? 물이 위치 에너지죠. 물이 위치 에너지로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에너지분에 실제 터빈을 돌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출력. 이게 이제 효율이겠죠. 그래서 여기 GH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GH 물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위치 에너지분에 U1, Q1, 사인 베타 1, 그렇죠? 빼기 U2, Q2, 사인 베타 2. 되겠죠. 터빈이 출력이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값은 0이 된 거고요. 그래서 0이 됐죠? 그다음에 GH. U 어디 보면은 지금 U1 값이 그러면 아까 정보를 보면 이게 10m/s였었죠? 이게 10m/s. 그렇죠? 문제를 보면 지금 10m/s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Q0가 2m/s. 그러니까 Q0하고 얘는 서로 같죠. Q0하고 오메가 1은 서로 같다고 그래서 W1. 그래서 이게 2m/s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 보면 이 속도삼각형, 입구에서의 속도삼각형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얘는 2m/s. 그렇죠? 그리고 얘는 10m/s. 그럼 여기가 나오죠. 피타고라스 정리 해가지고. 예. Q1은 이게 U죠. 이게 U1. 그래서 여기는 10도고요. 그래서 U1 대신에는 뭐를 대입해 주면 돼요? U1 대신에 루트 100 빼기 4. 그렇죠? 루트 100 빼기 4가 이제 U1이죠. 루트 100 빼기 4. 더하기 Q1은 얼마예요? Q1은 10m/s. 그다음에 코사인 10 되는 거죠. 뭐 혹은 이게 U1의 제곱이었죠. U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U1의 제곱이라는 거를 방법에 나갔으니까 그냥 100 빼기 4, 100 빼기 4. U1의 제곱은 100 빼기 4. 16. 그래서 중력가속도를 10, 낙차가 11m라고 그랬나요? 이제 보면 낙차가 11m인 거고요.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놓고 96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수력 Q율이 한 90%, 0.9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예제 4.2, 수력 터빈의 이 반동도하고 이 효율을 구하는 게 사실, 유체기계를 잘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스테이터, 런너, 속도 삼각형, 그리고 절대 속도, 그다음에 이 터빈의 회전 속도, 그다음에, 이 상대 속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서 혹시 터빈 블레이드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좀 더 이해를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예제 4.2 풀어졌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숙제를 좀 해볼까요? 마칠게요.